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유선영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강점에 대해서 제가 코칭을 해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담은 강점 코칭 책이 이제 원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원고에 조금 집중했다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재능은 바로 릴레이터, 절친입니다. 혹시 절친이라는 재능을 탑5 안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보통 남자, 여자 통틀어서 재능의 탑5의 순서, 그리고 바텀 5의 순서를 이렇게 랭킹으로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경험적으로도 이 절친이라는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이 릴레이터 절친이라는 재능은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탑5 안에 아주 자주 손꼽히는 재능이라는 점을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5명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이들이 굉장히 견고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데요. 릴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계에 들어가 있는 테마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들어가 있는 테마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절친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는데 나의 강점으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코칭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단을 했는데, 강점 진단을 했는데,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를 받아서, 내가 뭐 이런 재능을 갖고 있구나를 아는 정도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다른 재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재능이 과연 그 다른 재능들과는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가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진단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진단만으로 여러분의 재능을 깊이 이해하기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절친 테마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좀 선정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절친 테마의 정의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절친 테마가 특히 강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친밀한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는 데서 깊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사실 저의 상위 재능 중에서 첫 번째 재능이 바로 이 절친입니다. 절친이라는 테마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은 든든하다, 진실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더 깊어지는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낯가림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많은 그룹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특별히 반겨준다, 환영한다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나를 반겨주지 않지? 왜 나를 환영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분들은 어쩌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끄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별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는 깊이 있고 투명한 대인관계를 이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단어들은 바로 의리죠. 저는 절친 테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잔치, 생일잔치, 여러 대소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소사에는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소사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초상을 치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 가서 하루 이틀 여건이 된다면 발인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데서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기여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친이라는 대인관계 테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답게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또 절친 테마는 친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합니다. 뭐 싫어하는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쭈뼛쭈뼛할 수 있고 조금 어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 친구가 참 절친 재능을 갖고 있어서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테마들이 떠오르시죠. 예를 들면 사교성이라는 테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렇게 다가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포용 테마인데요. 이 포용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성향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도 초대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야. 빼지 말자. 같이 와. 들어와. 하는 것이 바로 포용 테마라면 절친 테마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신뢰를 구축한 사람들과의 그렇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조금 넓게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좁은 대인관계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필요 없죠. 좁은 것이 좋은 것일지 넓은 것이 좋은 것일지 또 깊다면 좁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절친 테마도 장벽이 있습니다. 절친 테마가 성숙하지 않고 완급을 조절할 수 없는 재능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파벌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에 이끌린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보다 의리 혹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장벽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위 재능은 하나만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스트렝스 파인더의 진단을 받아봤을 때 그 상위의 5가지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의 재능은 서로 얽히고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재능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절친의 재능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상위 재능이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느냐, 나의 탑5 안에 절친 말고 어떤 상위 재능이 있느냐에 따라 이 절친의 재능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오늘은 절친 재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재능입니다. 책임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필요한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